안녕하세요. 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솔로 앨범이 발매가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자, 얼굴을 기억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클래식화이도 최근에 컴백을 했는데요. 그 바로 전에 8월 말에 솔로 앨범이 발매가 됐습니다. 뭐 홍보를 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앨범이 지금 오늘 제가 드릴 이 이야기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6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2곡, 제가 6월에 2곡, 7월에 2곡, 그리고 8월에 2곡, 이렇게 2곡씩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8월에 그거를 앨범으로 묶어서 앨범을 냈는데, 그중에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7월에 묶었던 2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달 3달에 걸쳐서 낸 이유가 하나하나 테마를 주면서 그 테마가 있는 노래들을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7월은 마리라는 소녀에 대한 테마였어요. 그래서 발표된 곡도 한 곡은 제목이 마리고요. 한 곡은 마리와 나라는 제목입니다. 마리라는 똑같은 하나의 캐릭터를 등장시킨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이 마리라는 아이를 통해서, 마리라는 소녀를 통해서 어떤 상처받은 아이의 아픔을 그 아이의 시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계기가 있었죠. 올 초에 곡을 먼저 쭉 받아요. 물론 이제 가사를 먼저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곡을 저는 이번에 먼저 완성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가사를 붙이는 식으로 작업을 완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마리와 나 요 2곡에 대한 가사를 구상하던 시점에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양부모의 학대 때문에 불행을 겪은 아이라든가 아니면 방치돼 있던 아이라든가 아니면 도망 나온 아이들에 대한 기사가 연달아서 쫙 쏟아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소송이 아직도 제가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마무리가 된 소송도 있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장기 결석 아동들에 대한 추적도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쭉 그 기사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가사를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가사를 쓸 때 이렇게 직설적인 뭔가 사회고발적인 가사를 대놓고 써봤던 기억이 없어요. 어느 정도 좀 두려웠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성향 자체가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딱 그거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보다는 약간 중의적으로, 약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뭐 여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예가 클래식화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이제 클래식화의 노래 중에 좀 그래도 알려진 곡 중 하나인데 이제 굉장히 달달한 사랑 노래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노래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건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그 사랑에 어긋나서, 일정에 어긋나서 오해 속에서 마지막에 그 지하 무덤 속에서 독약을 먹었던 그 순간을 거기서는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눈을 감아요. 뭐 우리가 내일 아침에도 눈을 뜬다면 이럴 수 있었을 텐데는 그런 후회도 나타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그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제 익숙하진 않다 보니까 그런 직설적인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뭐 조언도 받고 자문도 받고 자료를 많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다가 영상을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영상은 게임 플레이 영상이에요. 제목이 오티즘이라는 게임이었는데요. 이 게임의 주인공 1인칭 시점으로 플레이가 돼요. 아바타 같은 존재가, 플레이어의 아바타 같은 존재가. 근데 이 1인칭 주인공이 과민 청각성 자폐아래요. 그러니까 뭐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자폐아의 시점에서 만들어진 영상인데 먼저 한번 같이 보시죠. X and Y and Z.
자, 이게 제가 본 게임 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고 또 소리도 크게 들으니까 더 끔찍하네요. 아이들의 슬픔, 학대받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웬 자폐 이야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어떤 시점이었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는 아이들 속으로 갈수록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땐 굉장히 혼자서 고요한 곳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놀이터 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귀가 너무 과민하다 보니까 점점 소리가 막 소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야도 굉장히 노이즈가 많이 들어오고 나중에 지금 여기서는 표현이 잘 안 됐습니다만은 혼자서 그 소음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자극을 주기 위해서 혼잣말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 애들과 논다라는 미션을 수행을 하다가 혼자서 못 견뎌서 나왔을 때 그 노이즈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어쩌면은 아이들의 슬픔을 바라보는 모든 어른들의 시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폐아가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혼자서 허공에 대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애들 사이에 들어가서 얘가 좀 정상인 아이들과 어울렸으면 좋겠다. 얘도 좀 다른 정상인 아이들처럼 좀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 게임에서도 아이들 사이에 들어가서 논다라는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걸 거예요. 근데 정작 저 1인칭 시점으로 플레이된 저 영상에서 보면은 들어가서 노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의 세계에서 이 아이의 주관적인 아픔을 객관적인 세계에서 그냥 정상인 성인의 시점에서 뭔가 상대평가로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했을 때의 정상이라는 기준을 강요했기 때문에 저런 노이즈, 저런 게임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의 슬픔, 학대받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자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정상적인 집안에서 정상적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자란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사린 슬픔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객관적인 잣대, 상대평가의 잣대 그러니까 너무 많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제가 느껴졌던 게 그래 사실은 나한테도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나 그것 때문에 아직도 밤에 자다가 혼자서 벌떡 일어나고 계속 똑같은 악몽을 계속 반복하고 상처받았다고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에이 무슨 내가 나 뭐 밥 잘 먹고 잘 자라고 내 머리 위에 지붕이 항상 있었고 교육과정 잘 불었고 부모님 덕분에 그런 내가 상처는 무슨 상처야. 이딴 게 상처면 아유 세상에 상처받을 사람 하나도 없겠지 라는 말로 계속 묻어만 놨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안에서 아직 자라지 못하고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존재했던 그 말이라는 아이가 아직도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 영상을 보고 제가 그 다음 가사에 대한 방향을 좀 얻었어요. 그래 뭔가 좀 다른 아이, 좀 상처받은 아이 뭔가 어른들의 눈에 봤을 때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는 그 아쉬운 아이의 시점에서 한번 그 아이를 평화로운 숲 속에 넣어놔주자.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 나름의 평화 안에서 그냥 고요히 고통받지 않고 그냥 아름답게 존재하는 것 자체를 아름다운 눈으로 한번 바라봐주면 안 될까라는 마음을 갖고 마리 그리고 마리아라는 가사를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쇼케이스를 했을 때 쇼케이스 초대를 한 50명 정도로 했어야 됐는데 그냥 무료 초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연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마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마리는 이러이런 아이니까 들려주세요. 여러분 안에도 마리가 있을 거예요. 그중에 몇 분을 뽑아서 우리 같이 마리 이야기도 나누면서 공연을 봅시다. 그걸 제가 이제 SNS에 올렸는데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망했구나. 큰일 났다. 쇼케이스 망했다. 난 이제 혼자 노래해야 돼. 이러고선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쪽지를 보내신 거예요. 혹시 익명도 되나요? 그래서 부랴부랴 바꿨어요. 포스팅을. 익명 물론 됩니다. 댓글로 달기 어려우신 분은 쪽지로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바로 즉각적으로 쪽지함이 가득 차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공개된 자리에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내막을 보면 공개된 자리에 나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드러나는 게 싫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얘기도 상처 얘기인가? 내 이런 사소한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공개된 곳에 이런 거는 좀 더 번듯한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상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써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 하는 그 벽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상처 이야기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정말 많은 감명을 얻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쪽지를 저는 다 보잖아요. 저의 이야기가 그 안에 너무 많아요. 제가 그동안 인정하지 못했던 제 상처도 너무 많고, 그들이 아 이건 정말 사소한 일인데 이런 얘기도 해도 되나요? 라고 하면서 했던 그 얘기들이 사실은 너무나 인생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왔고, 우리의 너무나 큰 축을 담당했던, 그리고 우리의 자아 자체를 만들어 왔던 너무나 큰 부분이었다는 걸 사실 우리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알겠더라고요. 같이 겪어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아, 우리는 어렸을 땐 아마 남들한테 들었을 거예요. 에이야, 너 정도면 진짜 얼마나 복 받은 건데. 야, 다들 너만큼만 하라 그래라. 너만큼만 받았으면은 정말 네가 무슨 상처를 받아. 너는 진짜 배부른 아이야. 너는 그 정도는 상처 축에도 안 들어. 라고 우리가 언젠가 들었던 그 이야기를 언젠가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사실 해결되지 않은 마리는 아직도 마음속에서 계속 울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마리를 끄집어내고 마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리의 이야기를 하고 그 눈물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마리는 계속 거기 그냥 소외된 상태로, 근데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을 거예요. 이 마리가 잘하는 방법은 결국은 그곳에 마리가 있다. 그리고 그 마리가 울고 있다. 그 마리가 우는 건 정당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좀 더 많이 나누고 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강연이 끝나면요, 이 중간에 인터미션이 있어요. 그 인터미션에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때 한번 여러분들 속에 사소한 마리를 한번 찾아내 보세요. 이야기해내 보세요. 이게 무슨 상처야? 라고 그냥 차치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듬어 줘 보세요. 그리고 모든 강연 행사가 끝나서 저녁에 애프터 파티에서는 또 서로가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때 혹시 내가 간과했던 내 마리는 없는지, 그 울고 있는 마리의 홍수가 아직도 나를 뒤집어 쓰고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바로 그 노래 마리와 나 노래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란이었습니다. 하늘에 노래를 하니 볼잎으로 집을 짓니 말이야. 이 숲속에 홀로 아름다운 아이야. 바람을 만지고 있니 여전히 또 말이 없니 말이야. 그 투명한 눈에 이 세상이 차갑진 않았니 항상. 반짝이는 파란 눈을 하고서 눈을 감고서 꿈을 꾸는 나이야. 양양한 자장가에 잠겨 그 잠을 참아 깨지 마라. 따뜻한 네 밤이 지나면 다시 날이 밝으면 세상은 다 너에게 따뜻한 웃음만 지어라. 울지 않게. 사람들의 말이 차니 차라리 입술을 닫니 말이야. 꽃 같은 사랑을 가득 품은 아이야.
않니 말이야. 네 작은 세상에 우리가 너무 크진 않았니 항상. 반짝이는 파란 눈을 하고서 눈을 감고서 꿈을 꾸는 나이야. 괴로운 자장가에 잠겨 그 잠을 참아 깨지 마라. 상냥하니 밤이 지나고 다시 날이 밝으면 세상은 다 너에게 향긋한 웃음만 지어라. 울지 않게 상냥하니 밤이 지나고 다시 날이 밝으면 세상엔 다 너에게 향긋한 웃음만 지어라. 울지 않게. 고맙습니다.